네, 안녕하세요. 이제 8주차 기업가 정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요, 강의 파일은, 강의 동영상은 2개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 이 교양 과목은,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그리고 또 과제물, 간단한 과제물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드릴 텐데요. 이 중간고사는 보통 7주에서 8주 요 사이에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 동영상은 2시간만, 왜냐면 시험을 1시간 보셔야 되니까 2시간, 그래서 30분짜리 강좌 2개만 올려놓을 테니까요.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이어서 8주차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다뤄야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까지는 사업 타당성 평가 요소 중에서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그 다음 차별성이 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뭔지, 재무 수익성이 뭔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동업자,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부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 이렇게 해서 한 4개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동업자겠죠. 그쵸? 자, 동업자들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할까요? 이 타당성을 검토할 때. 동업자는.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4가지가 주요 평가 요소들이고요. 그죠? 이 중에서 이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점에 따라서도 이 4가지 요소의 중요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동업자라든가 투자자들은 이 4가지 요소 중에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동업자나 투자자는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차별성 또는 실현 가능성, 재무 수익성 중에 뭘 더 중요시할까요? 맞습니다. 재무 수익성. 투자자들은 다들 재무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투자자들은. 그리고 또 어떤 걸 제일 그 다음에 생각할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수익성. 두 번째는 안정성. 맞습니다. 안정성.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뭘 제일 중요하시 할까요? 정부.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성이에요. 돈을 투자했는데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 이 부분이겠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차별점이라든가 고객 가치 요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써놓는 게 나아요. 투자자 입장, 정부 입장, 이렇게 정부, 동업자, 그 다음 고객, 투자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질 텐데, 일단 동업자, 내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정성이겠죠. 안정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차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차별성은 고객이 가장 관심이 있는 내용, 안정성은 투자자 또는 동업자, 그죠? 실현 가능성은 정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이제 고려사항들이에요. 고려사항.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특정 고객에게 진짜 적합할까? 이 부분이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 목적에 따른 고려라고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제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업 타당성 분석도,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이제 제안을 하거나 딴 사람들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걸 할 때 어떤 사람들 앞에 가서 할 건지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분석의 자료 준비도 그 대상자들에 맞게 비중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투자자를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재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사업 계획서 작성 폼들이 나올 텐데, 그때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 타당성 자료를 제공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제공할 때는 재무와 관련된 부분들,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객한테도 어떤 사업 계획을 보여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고객은 어떻게 보면 제품과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 요소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투자자라든가 또는 정부 앞에 가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그 심사를 받을 때 그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된다? 실현 가능성과 같은 관련된 자료들을 더 많이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 발표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보를 조금 차별화해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석 방침, 항목별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 고려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 수익성을 훨씬 더 가중치를 높게 두고, 또 정부한테 보여줄 때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훨씬 더 많이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원천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사업의 큰 바운더리, 그 시장 조사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시장 조사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사업 타당성을 왜 해야 되느냐? 사업 타당성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사업 계획의 객관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타당성은 그 분석을 하기 위한 준비 또는 자료 준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필요성은 뭐냐? 첫 번째가 사업 계획성의 추상성을 낮추자는 거예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사업 타당성 필요성이라고 그럴게요. 사업 타당성 필요성은 첫 번째 뭐예요? 사업 계획의 객관성 확보. 객관성. 그러니까 추상성의 축소라고 그럴까요? 축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성 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성 확보. 자, 두 번째는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제약 요소.
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장래에 닥칠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위험을 분석하는 거죠. 이런 내용도 들어가지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평가 항목별. 여기 나와 있는 게 평가 항목이죠. 안정성, 차별성, 실현 가능성, 재무 수익성. 그러니까 평가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평가 요소별 자료 준비. 첫 번째가 안정성, 두 번째 차별성, 실현 가능성, 재무 수익성.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자료 준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경영 능력 향상.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균형은 무슨 균형? 안정성, 차별성, 실현 가능성, 재무 수익성. 요 4개예요. 이 4개에 대한 균형 있는 지식을 아니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알러지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먹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타당성 절차예요. 사업타당성 절차. 자, 사업타당성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이디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아이템, 내가 생각한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이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디어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것. 아니면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예, 구체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지? 예, 구체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이템이 그럼 정해진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템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객 분석입니다. 진짜 이 아이템의 그 가치가 고객한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존 상품이라든가 기존 서비스의 문제가 진짜 고객이 생각하는 문제가 맞냐? 그래서 어떤 차별화 요소, 가치 요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그 니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가설이 이 가설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고객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고객은 스튜어디스가 주는 커피를 주는 걸 싫어한다? 아니면 필요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커피 서비스를 없애버리자. 그리고 대신에 커피 대신에 더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면 식당이니까 밥을 줘야 된다? 이게 맞는 거냐 이거죠. 과연 고객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아이템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의 경쟁 제품에서 제공되지 않는 어떤 서비스여야 돼요. 근데 그 서비스나 제품을 고객이 진짜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커피를 먹는 대신 밥을 안 주기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탄다? 그게 맞다면 밥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 근데 국내선 노선은 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건 아니야. 그게 가치야 하고 밥을 제공한다 그랬을 때 진짜 고객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너무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나요? 제가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튼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가를 다시 한번 분석하는 게 고객 가치 분석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큰지, 그리고 시장의 경쟁 제품은 내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지, 내게 싸야 되니까, 또는 품질 면에서는 확실하게 내게 좋은 건지, 이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시장 조사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기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분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분석이라는 거는 시장 분석은 이따 적어내야겠다. 시장 분석은 가격, 그죠?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또 있을까요? 크기도 분석해야죠.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더 나가서는 목표 고객의 크기, 이런 걸 분석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기술 분석이라 그러면 이건 뭐가 들어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성비예요. 그러니까 품질 또는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재무 분석입니다. 재무 분석. 재무 분석은 이건 경쟁 제품의 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재무 분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시장의 매출이라든가 또는 손익분기 매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 분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게 공익 분석이에요.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꼭 벌어서가 아니라, 벌지 않더라도 사회에 내가 어떤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익성 분석은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일단 창업자 입장에서는 공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리고 어떻게 하면 고객한테 더 가치 있는 제품을 줘서 사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공익성이라든가 사회적 환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결국은 이런 사회적 가치라든가 책임을 추구하는 어떤 기업들만이 고객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요즘엔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식당 같은 데도 보면 뭐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잔돈은 여기 돼지 저금통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돼지 저금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런 거 많이 있죠. 비춰볼까요? 그거 나올 텐데. 그렇지,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자영업체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 아이스크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 비용에 대한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주는 거구나. 아이스크림 요 셀프인데, 요걸 넣고 100원을 여기다 넣어주면 이건 사회환원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사회환원을 시키겠습니다. 위 금액은 인후일동 사무소 등을 통해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100원 넣어주세요 하고, 이건 돼지저금통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왜? 그래야지 고객한테 선택이 되고 요즘에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 가치는요. 일단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자, 고객에게 주는 가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경영학 이론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발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었어요. 가격 경쟁. 그죠? 그래서 싸면 좋은 상품이었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가성비 경쟁으로 바뀌었죠. 싸면서도 어떤 제품? 품질이 좋은 상품. 그죠? 이제 이게 뭐예요? 가성비 경쟁이 결국은 기술 우위 또는 가격 우위가 더해진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가 요즘엔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는 이제 가성비보다는 차별화 경쟁이에요. 이 차별화 경쟁은 가격과 기술이 아닌 제3의 경쟁이라고 봐요. 블루오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막걸리 설명드렸나요? 막걸리를 예를 들면 그냥 그 음식점이 많은 그 막걸리 전문점에서 상권에서 판매하면 뭐 한주전자에 5,000원을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완전히 블루오션으로 나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팔아봐야지. 누구를 위해서? 막걸리를 좋아하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데서 팔면 어떻게 돼요? 한 잔에 2,000원도 받는다고. 밑에서는 5,000원에 한 주전자인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가격은 비싸더라도 이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니까 뭐 기술은 차이가 없겠죠? 또 두 번째, 가격은 당연히 더 높일 수도 있는데도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싸움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차별화예요. 이렇게 가다가 요즘엔 어떻게 갔어요?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공익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한테 선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팩터가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 사업 타당성 분석 요소, 안정성, 차별성, 실현 가능성, 재무 수익성을 검토할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얻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안정성 분석 항목입니다. 일단 목표 고객이 존재하냐 안 하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목표 고객이 안정성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고객이 앞으로 늘어나는가예요. 고객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있더라도 그 목표 고객이 앞으로 늘어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안전한 거야. 그래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만약 어떤 사업이 펼쳐지면 안정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처음으로 나온 얘기들이죠. 비고객이 뭐예요? 비고객. 이건 블루오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비고객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언저리 고객이란 뜻이에요. 언저리 고객. 그러니까 지금은 고객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제품의 고객이 아닐 수 있지만 고객으로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층들. 그걸 언저리 고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 광인들이 골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골프 볼부터 시작해서 그거죠. 드라이버 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객일 수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게 고객인데 비고객이 뭐냐면 골프를 치더라도 주말마다 나가서 계속 자기 의지대로 치는 게 아니라 끌려오는 골프족들 있죠.
한번 나가지, 우리 강 대표, 강 교수님 한번 골프 치러 나갈까? 그럴 때 마지못해서 사교적인 일 때문에, 그 사회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따라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첫 번째가, 왜 그럴까? 운동을 아예 싫어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고객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비고객이냐면, 골프를 쳐도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가는 애들. 이걸 비고객이라고 그래.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드라이버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누가 쳐도 잘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반발력은 둘째치고, 반발력은 뭐야? 멀리 안 나가는 비고객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또 점점 커지고 있죠. 드라이버가. 이거 왜 그래? 바로 잘 맞지 않고 잘 때리지 않는 골프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럴 때 주류 고객이 아닌 이런 비고객이 앞으로 있는지, 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 비고객이 있다면 그 비고객을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고객층이 많아지는 거거든. 그거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고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 고객이 계속 늘어나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자 대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안정성은 수요 대비 공급의 어떻게 보면 추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먹는 사람 많아야 되죠. 외식업은. 파는 사람, 외식업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적어야 돼요. 이런 몇 대 몇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도 되게 필요해요. 검색량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검색량이 수요거든. 많은 게 좋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경쟁 제품 보면 네이버 쇼핑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홍삼 제품, 그냥 홍삼이라고만 쳐볼게요. 홍삼이라고만 쳐보니까 62만 개가 나오네요. 근데 이 62만 개가 검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시장의 크기니까. 그럼 그 수요가, 그 검색이 많이 되는데 홍삼의 경쟁 제품이 적다? 시장은 좋은 시장이에요. 그죠? 근데 거꾸로, 그러니까 A라는 아이템이 있고 B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A도 한번 수요 대비 공급을 한번 따져보고, B도 수요 대비 공급을 따져봤을 때, B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A보다 적은 것 같아. 그럼 B가 훨씬 더 타당성이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자의 목표 고객 이해도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목표 고객의 성향을 누가? 대표가 이해하고 있나?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저 위에 있는 이 고객가치 분석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안정성이거든.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객이 이러이러한 게 불편할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고객한테 물어보면 불편하지 않대요. 이거 문제예요.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표자가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대표자의 마음이 고객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고객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런 고객가치 분석을 정확하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안 그러면 안 팔리니까. 가장 중요한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목표 고객이랑 그 창업자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그럼 인정. 왜?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라든가 제품에 대한 인식을 비슷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적 사업 모델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적 사업 모델인지, 이게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보통은
비용이라든가 노동력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되죠? 근데 어떤 아이템들은, 특히 인터넷 기반 아이템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일들이 되게 할 게 많은데 딱 런칭이 되고 나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고정비는 그대로 있고 변동비는 그대로 있는 사업들. 아시겠죠? 그런 사업이 누적사업 모델이에요. 그 누적사업 모델은 공통점이 뭐예요? 아시겠죠? 고정비가 높고 변동비가 아주 낮은 상품들, 이런 것들을 누적사업 모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너무 코가 막혀서 조금 더 차를 좀 먹고 와서 2교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코맹맹이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쉬었다 할게요.